왜 한 남자는 가장 많은 감정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멀어져 버릴까? 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감정적으로 사라져 버릴까? 그리고 왜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특히 그렇게 행동할까?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남성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자들은 까다로운 여자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함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한 가지 여성의 특성 때문에 도망친다. 그리고 그 특성은 종종 당신이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가 감정적으로 멀어질 때 그의 내면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헌신이 두렵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은 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진실을 알아차렸다. 깊이 사랑하는 남자가 멀어지는 이유는 차갑거나 관계를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녀가 그의 평생 억눌러 왔던 것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은 윤기 남성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부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그 안에서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당신이 배워온 모든 연애 기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에게 공간을 줘 라는 조언은 틀렸다. 신비롭게 행동해라 라는 전략도 틀렸다. 그가 너를 쫓게 만들어라 라는 팁도 완전히 틀렸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깊은 심리학의 진실, 즉 그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의 잠재의식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남자들이 왜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여자들을 피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왜 당신의 감정적 진정성이 그를 두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당신이 결점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윤은 일부 여성들이 가진 특정한 특성이 남성에게 무의식적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나쁜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해서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남자가 이 특정한 특성을 가진 여자를 만났을 때 그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자가 사랑하면서도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왜 뒤로 물러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감정적 강도가 왜 남성에게 거리를 만들게 하는지 설명하는 융의 관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심리적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감정적으로 다쳐버릴 때 그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경고해야 한다. 이 지식은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자신이 되어야 할 남자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이 이끌어내는 자신의 감정적 깊이로부터 도망친다. 역설적인 것은 당신이 더 진짜 자신일수록, 당신이 당신 자체를 더 많이 드러낼수록 그의 불완전함을 더욱 직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윤은 이것을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그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모든 것을 그에게 반영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당신과 거리를 두는 이유이다. 당신이 너무 강해서도, 너무 강렬해서도, 너무 감정적이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불완전함이 당신의 존재 속에서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남자들이 왜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서조차 멀어지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칼 융이 발견한 남성의 심리와 남성 깊은 심리학에 대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계속하기 전에 나는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나 했으면 한다. 내가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깊이 와닿는다면, 당신이 남자들을 그들의 온전함과 마주하게 만드는 바로 그 여자임을 인식한다면, 지금 댓글에 한 단어를 적어라. 반영.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윤근 변화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의식적 행동을 통해 일어난다고 발견했다. 이 단어를 적는 순간 당신 안에서 하나의 심리적 과정이 활성화된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단순한 의식, 반영을 적는 행위는 이 지식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마치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윤근 이것을 개인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의식적 참여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그들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흥미롭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하는 여성들, 관계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우주에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나는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 왔다. 당신이 반영이라고 적는 순간 심리적 차원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당신은 이 지식이 진실임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정당화한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이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더 이상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강렬하다고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셋째, 당신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수천 명의 여성들과 연결된다. 그들은 남자를 자신의 진정성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동시에 사랑받고 회피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다. 댓글을 보라. 이미 반영이라고 적은 수많은 여성을 보이는가? 그들은 이해하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여성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시작된다. 당신이 반영이라고 적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신의 사랑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더 민감해지도록 설정된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아니마를 활성화하고 있는 순간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깊이로부터 도망치는 순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인 관찰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여성들과 그 패턴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을 구분한다. 그러니 지금 반영이라고 적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우주에게 당신이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의 심리적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 적어라.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내가 곧 설명할 내용은 이미 이 첫 의식적 단계를 밟은 여성들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여성들은 그 기술을 듣겠지만 그것은 잠재의식에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영이라고 적은 여성들에게는 앞으로의 내용이 깊은 심리적 울림을 줄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좋다. 당신이 반영이라고 적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먼저 대부분의 여성은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의 정신세계에 대해 설명하겠다. 칼 윤근 모든 남성 안에는 여성적 요소가 있다고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아니마라고 불렀다. 이것은 은유도 상징도 아니다. 모든 남자 안에 존재하는 실제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아니마는 남자가 자신 안에서 여성적이라고 여겨 의식적으로 억압해버린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의 감정, 그의 취약성, 깊은 연결을 원하는 마음, 생각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 어린 소년이 남자는 울지 마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약해지지 마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구성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그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의 아니마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워진다. 억압된 아니마는 여성들에게 투사된다. 특히 그가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의 아니마를 단지 표면적으로만 자극한다. 그들은 역할을 연기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성을 보여준다. 그의 페르소나는 그녀들의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고 모든 것은 표면에서 머문다. 이러한 관계는 그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던 중 그는 당신을 만난다. 그리고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겉으로만 여성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은 드물게 감정적으로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당신은 통합된 존재이며 완전하다. 혹은 적어도 의식적으로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근 이것을 당신이 개성화의 길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당신은 가면 뒤에 숨지 않으며 여성성을 연기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살아낸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남자가 내적으로 완전한 여성을 만나면 그의 정신세계에서는 깊고 불안한 일이 일어난다. 그의 아니마는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난다. 그는 당신 안에서 자신이 부정해온 모든 것을 본다. 감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억압하는 법을 배워온 취약성, 한때 약하다고 여겨 억눌렀던 깊이에 대한 갈망. 당신은 그가 한 번도 머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영혼의 부분들의 살아있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이 솟아오른다. 많은 여성들이 이 두려움을 오해한다. 그들은 그가 헌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전 여자친구에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친밀함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깊다.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가 표면 위로 끌어올리는 자기 자신의 깊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윤근 이 아니마와의 대면을 남자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경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그가 여러 해 동안 구축해온 정체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는 자신이 논리, 통제, 힘만이 아니라 감정, 그리움, 부드러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감정 억압을 힘으로 여겨왔고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통제 위에 세워온 남자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깊이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후퇴한다. 그의 사랑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너는 그의 아니마를 더 강하게 깨운다. 그의 아니마가 더 깨어날수록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더 볼수록 그의 두려움은 더 커진다. 거리두기는 그의 본능적인 도망 방식이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여성이 결코 보지 못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연애 조언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사람들은 너에게 그에게 공간을 주라고 말했지만 그의 내면 세계에서 그것은 그의 두려움을 더욱 확고히 하고 거리두기가 안전하며 그가 아무것도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너에게 신비로워 보이라고도 했지만 신비로움은 여전히 얕은 투사 속에 사는 남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네가 그의 아니마를 깨운 남자는 쫓아올 수 없다. 없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적 깊이로부터 도망치느라 압도되어 있다.
너에게 차분하고 무감정한 듯 보이라고 했지만 바로 너의 진정성이 그에게 닿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깊게 그와 공명했다. 만약 네가 갑자기 감정적 냉담함을 연기하기 시작한다면 너를 처음 끌어당겼던 본질을 잃게 된다. 융 심리학자는 이것이 네가 개별화의 길에서 내려와 페르소나로 되돌아가는 순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그의 삶에 다른 모든 여자와 같아진다. 안전하지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너의 가장 큰 힘, 감정적 온전함. 이 동시에 그를 밀어내는 바로 그것일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지금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먼저 세 가지 유형의 남자가 존재하며 각각은 너 같은 여성에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유형은 페르소나에 완전히 갇힌 남자다. 그의 아니마는 너무 깊이 묻혀 있어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그의 아니마가 활성화되면 그는 달아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아니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워하는 남자다. 그는 물러나지만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그는 너와 함께 있고 싶지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그의 안에서 깨우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남자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지만 너에게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유형은 이미 개별화 과정을 시작하여 자신의 아니마를 알고 감정적 삶을 통합한 남자다. 이 남자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는 너의 깊이 때문에 너에게 다가온다. 진짜 질문은 너는 어떤 유형의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너는 두 번째 유형의 남자를 상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를 사랑하면서도 도망치고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다치고 깊이 느끼지만 감정적으로 차단하는 남자. 여기에서 융의 관점은 강력해진다. 해답은 포기하는 것도 그를 쫓는 것도 아니다. 훨씬 더 변혁적인 무언가이다. 너는 그의 치료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이해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너는 구체적인 징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말해줄 무언가. 그래, 나는 그의 아니마를 깨웠다. 그래, 그는 내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윤근 여자가 남자의 아니마를 깨웠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정한 행동을 설명했다. 너가 이 징후들을 알아본다면 너는 확신할 수 있다. 문제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안에서 마주해야 할 무언가의 촉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징후는 이상화와 철수의 순환이다. 아니마가 깨어난 남자는 너를 이상화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둔다.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나는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 없어. 너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 그리고 나서 종종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 그는 감정적으로 멀어진다. 그는 차갑고 멀고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렇게 생각하며 당황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일어난 일은 그의 아니마 투사가 너무 강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윤근 남자가 여자를 이상화할 때 그는 자신의 살아보지 못한 억압된 심리의 모든 부분을 그녀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신, 뮤즈, 완벽한 여성성의 화신을 본다. 그리고 그것은 견딜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무의식은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완전하다면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된다.
거리두기는 투사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그의 방식이다. 그것은 조종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돌아온다면, 거리를 두었다 다시 돌아온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하고 싶어 하는 남자다. 단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두 번째 징후는 감정적 과부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깨워. 너는 내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 여성들은 종종 이것을 로맨틱하게 혹은 두렵게 해석하지만 그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너는 내 그림자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악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어 억압해온 모든 것이다. 남성에게 그림자는 종종 감정, 취약함, 진정한 친밀감, 육체적 친밀감이 아니라 영혼의 친밀감, 의 욕구와 연결된다. 그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의 존재 안에서 나의 전체 심리적 방어 체계가 무너진다. 이것은 엄청나다. 아무 여자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여자가 너무나도 진정성 있을 때 그의 페르소나를 뚫고 그의 핵심에 닿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더 많은 감정으로 반응하며 위로하고 달래고 안심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나는 약하다. 나는 그녀가 필요하다. 나는 통제를 잃었다. 그리고 통제를 잃었다고 믿는 남자는 오직 한 가지를 한다. 그 통제를 되찾는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감정적 거리두기다. 그래서 그가 감정적으로 압도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되 그를 쫓지 마라. 윤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개별화 과정을 스스로 걷도록 하라. 너는 그것을 지켜볼 수 있지만 그를 구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징후는 가까움과 후퇴에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드러나는 징후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연결은 깊어지고 진짜 친밀감이 생겨난다. 그는 마음을 열고 평소에는 숨겨두는 것들을 공유한다. 그리고 나서 그 가까움의 정점에서 그는 물러난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단지 얕아질 뿐이다. 그의 메시지는 짧아지고 그의 존재는 남아있지만 그의 깊이는 사라진다. 그는 신체적으로는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없다.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로의 후퇴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아로 도망치는데 그것은 네가 본 진짜 자아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자세히 보면 그는 이 후퇴 동안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네가 그의 페르소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의 온전함을 사랑할지를 시험하고 있다. 여성들은 보통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 그들은 깊이로 그를 끌어당기려 한다. 무슨 일이야? 왜 거리감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반응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안정은 네가 감정적으로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준다. 내가 마음을 열면 그녀는 나의 감정적 존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 큰 책임이다. 나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 융적 관점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너는 그의 후퇴를 인식하고 존중하되 너 자신의 깊이는 버리지 않는다. 너는 그의 얕음에 맞추기 위해 너 자신을 축소하지 않는다. 너는 온전한 상태로 남는다. 너는 진정한 상태로 남는다.
너는 너의 깊이와 연결된 채로 머물며 그가 너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필요와 거울의 차이다. 필요는 이렇게 말한다. 깊이로 돌아와. 나는 네가 필요해. 거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깊이에 남아있을 것이다. 네가 준비되었을 때 네가 나를 어디서 찾을지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짜 마법이 일어난다. 아니마가 깨어난 남자는 깊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오랫동안 피상성에 머물 수 없다. 그는 멀어지려고 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그게 필요 없다고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오직 이 연결만이 가져올 수 있는 통합을 갈망한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다. 네가 그를 쫓았기 때문도 그를 조종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의 자신의 정신이 그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돌아올 때마다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통합되고 조금 더 온전해진다. 이것이 윤기 설명한 관계적 개성화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 과정은 네가 길 위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을 때만 작동한다. 그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기 시작하거나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너의 진정성을 숨기기 시작하거나 그의 반복되는 패턴을 심리적 과정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너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강력하다. 그것들은 너에게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심리적 거리를 준다. 이것은 그의 과정이고 너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여자가 묻는 질문이 찾아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얼마나 오래 거울로 남아 있어야 할까? 이것은 올바른 질문이며 그 답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 윤근 여자가 언제 머물러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네가 그의 아니마를 깨웠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그 변화에 준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 같은 여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충분히 인내하기만 하면 그는 결국 도착할 것이다. 윤근 단호했다. 개성화는 강요될 수 없다. 선택될 뿐이다. 너는 거울을 들어줄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온전함을 구현해 통합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리고 다음은 고통스럽지만 본질적인 현실이다. 어떤 남자들은 진정한 온전함이 동반하는 두려움에 맞서기보다는 파편난 상태로 남기를 선택한다. 윤근 이것을 부름을 거부하는 영웅이라고 불렀다. 이런 남자들은 끝없는 주기를 반복하며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나 결코 진정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는 진정한 개성화의 길을 걷는 남자와 자신의 두려움 주위를 끝없이 돌기만 하는 남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윤근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정체가 아닌 움직임. 진정한 변화를 겪고 있는 남자는 움직인다. 느리게일 수도, 두려움 속에서일 수도, 후퇴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움직임이 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는 조금 더 열려있고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취약해진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극렬히 억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너는 점진적인 통합을 볼 수 있다.
반면 정체된 남자는 매번 정확히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 같은 두려움, 같은 반응, 같은 후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는 배우지 못한 채 반복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너는 그의 치료사가 아니다. 그의 모든 단계를 안내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그의 아니마 통합을 도와주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다. 너의 유일한 임무는 진정성을 유지하며 그가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그의 패턴에 진정한 발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성화가 아니라 개성화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하려 하지 않는 남자를 너는 구할 수 없다. 투사가 아닌 자기 성찰. 변화를 준비한 남자는 결국 자신의 패턴에 책임을 진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상황이 강렬해지면 내가 스스로 물러난다는 걸 알아. 그걸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내긴 밀감콩주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 과거에서 온다는 걸 이해해. 나는 너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한 남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네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너 탓으로 하지 않는다. 싸움의 근원이 자기 내면에 있음을 인정한다. 준비되지 않은 남자는 언제나 너를 탓한다. 너무 강렬해. 너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해. 너는 나를 압도해. 너와 있으면 생각이 안 나. 차이를 알겠지? 한 남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유한다. 다른 남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너의 잘못으로 만든다. 윤근 명확히 말했다. 투사는 개성화의 반대다. 끊임없이 투사하는 남자는 자기 정신에서 도망치는 남자이며 너는 그를 따라갈 수 없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한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진정한 변화 중인 남자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그는 읽고 성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개성화를 스스로의 손에 쥔다. 너는 그에게 아니마나 그림자 작업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자신의 말과 통찰을 찾아내지만 그의 행동은 이렇게 말한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나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되지 않은 남자는 너에게 답을 요구한다. 그는 네가 그의 감정을 설명해주고 그의 행동을 해석해주고 그의 치유 과정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그는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감정 노동을 네가 대신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게 한다. 진정한 변화는 위탁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내 삶 속 남자에게 적용해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움직임인가? 정체인가? 자기 성찰인가? 투사인가? 적극적 자기 성장인가? 아니면 네가 그를 고쳐주길 바라는 수동적 기대인가? 스스로에게 급진적으로 솔직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너의 온전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회피할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을 희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끝없는 회피의 순환에 갇힌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그의 가능성을 위해 너의 개성화를 포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윤근 말했다.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비극은 연결의 환상을 위해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바로 그 실수를 한다. 강하고 완전하며 진실된 여성들이 남자가 떠나지 않도록 자신의 깊이를 배신한다. 그러나 비극적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결국 그는 그녀를 덜 존중하게 된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는 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자신의 힘을 포기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었다면 그 힘은 진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잔인한 역설이다. 그를 붙잡기 위해 너의 온전함을 희생할수록 그는 너에게 덜 끌린다. 처음 그를 끌어당긴 것이 바로 너의 온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융의 방식이 모든 것을 바꾼다. 온전함을 유지하고 선택은 그에게 맡겨라. 이것은 무관심이나 감정적 냉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한다. 나는 나의 깊이와 진정성의 온전함 속에 여기 있다. 네가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피상성에 맞추기 위해 나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급진적 충성이다. 그리고 강력한 진실은 개성화를 준비한 남자는 이러한 선명함에 끌리며 준비되지 않은 남자는 그것에 밀려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아무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걸 준비가 된 남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윤근 이것을 연금술적 결혼이라 불렀다. 각자 자신의 온전함에 도달한 두 영혼의 결합. 이것은 강요될 수 없다. 어쩌서 두 사람이 자신의 개성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어떻게 그를 붙잡을까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그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공간을 주면서 나는 어떻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다. 그리고 답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다.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개성화 여정을 계속하라. 너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어라. 만약 그가 진정으로 올바른 남자이고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의 영혼이 그를 다시 너에게 이끌 것이다. 네가 조작해서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도 아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두 영혼은 자연스럽게 다시 서로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가능한 가장 큰 선물을 너에게 준 것이다. 그는 너를 자유롭게 해 준비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어라. 이미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했고 그림자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개성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남자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들은 너 같은 여자를 찾는다. 자신의 깊이에서 도망치지 않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온전함을 살아내며 진정한 사랑이 자신을 축소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여자.